안녕하세요. 2025 대학 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2 해설을 맡은 나빈나입니다. 여러분, 일단 선생님이 앞에 총평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 노력한 만큼을 열심히 쏟아낸 이 수능 정말 너무너무 수고했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 중에서도 이 생명과학2 여러분들 특히 이 생명과학2는 좋아하는 친구들 정말 많잖아요. 우리 1년 동안 또는 그보다 긴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해설 하나하나 문제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잘 문제를 체크했는지 혹은 어떤 부분을 놓치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체크해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같이 시작해 볼게요. 자, 1번 문제, 바로 우리 1단원에 나와 있는 이 생명과학의 역사에 대한 문제가 나왔죠. 당연히 여러분들 무난하게 1번은 풀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 생명과학자들의 주요 성과가 나왔어. 근데 지금 A, B가 누구였냐면 레이엔 후과 린네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요. 우리 코흐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단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주요 성과를 보고 생명과학자를 매칭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문제에서는 선후관계를 물어보지도 않았어. 자,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자신이 만든 현미경을 가지고 미생물을 관찰하였다. 최초에 살아있는 세포, 미생물을 관찰한 것은 레이엔 후기였죠. 자, 그 다음 동식물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제안한 것은 린네였고요. 이 린네는 이 동식물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방법뿐만이 아니고 바로 종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였어요. 그러면서 이 분류 체계를 정립하였고 또 우리 이 종의 이름을 부를 때 이 학명, 이명법을 고안하였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 같이 떠올릴 수 있었어야 돼. 자, 그런 다음 여기 지금 코어가 나왔습니다. 자, 코어는 우리 어디에서 다뤘었냐면 미생물과 감염병에 관한 연구 중에서도 1800년대에 각종 감염병의 원인을 밝혔다. 세균이 감염병의 원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힌 과학자였고요. 각종 세균들을 연구하는 방법이라든지 배양법을 고안해내었죠. 그러면서 탄저균, 콜레라균 이런 것 등을 발견한 과학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하나씩 볼게요. 기억, A는 레이엔 후기다. 네, 맞는 설명 되겠고요. 다음 니은, B는 이명법을 제안하였다. 이거 외에 나머지 것들의 주요 성과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맞고요. 다음 디귿, 인체에서 혈액이 순환한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우리 이 혈액순환의 원리는 누가 밝혔다? 바로 우리 세포와 생리에 관한 연구 제일 첫 번째 나온 과학자였죠. 바로 하비가 밝혔다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나? 감염병의 원인, 여러 세균을 발견하였다 이런 것 등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요. 기억, 니은. 무난하게 여러분 4번 맞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1번부터 바로 1단원 내용 쉽게 넘어갔을 것 같고요. 다음 2번 문제 이어서 볼게요. 자, 2번 문제를 딱 보고 이 문제가 나왔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그동안 잘 출제가 되지 않았던 이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치만 여러분 너무 쉽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오랜만에 나왔네? 잘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이네? 할 수 있지만 무난하게 맞췄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탄수화물, 단백질, DNA 중에 하나다라고 했고요. 각각의 물질에 대한 특징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이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 그 중에서도 물을 제외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에 대해서 주로 다뤘었는데요. 그 중에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탄수화물의 특징이었죠. 그 중에서도 우리 단당류, 얘네들은 이제 포도당, 과당 생각할 수 있고요. 우리 몸에서 대부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걸 떠올려야 돼. 그 다음 우리 다당류 중에서 기억나는 거 뭐 있죠? 글리코젠, 녹말, 셀룰로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녹말은 식물에서의 저장 형태, 글리코젠은 동물에서의 저장 형태, 그리고 셀룰로스는 식물의 세포벽을 구성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자, 그 다음 효소의 주성분이다. 나의 특징 나왔죠? 흐흐흐 기억해야 돼. 효소, 호르몬, 항체, 주 성분이 되는 것은 단백질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거 외에도 우리 단백질
특징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단백질을 이루는 기본 단위는 바로 아미노산이다 라고 하는 거. 이 아미노산들이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단백질을 구성하고요. 이 단백질 같은 경우는 열과 pH에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었죠. 자, 그럼 마지막 다에 들어갈 것은 무엇이다? DNA가 될 것이고요. 자, DNA의 특징 하면 DNA도 기본 단위 우리 알고 있어야 돼요. DNA를 이루는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였죠. 이거 알아야 되고요. 또 들어갈 수 있는 특징 한다면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 뉴클레오타이드를 이루는 당, 인산, 염기 중에서 당이 무슨 당이다? 디옥시리보스를 갖는다. 염기는요? ATGC를 갖는다. 이런 특징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봅시다. 자, 기억. 간은 탄수화물이다 라고 했어요. 간은 탄수화물이다. 맞는 설명 되겠고요. 다음 니은. 리보솜에서 나의 합성이 일어난다 했어. 리보솜. 단백질 합성의 장소가 되겠죠? 따라서 리보솜에서 단백질 합성 맞는 설명 되겠고요. 다음 디귿.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다. 기억에 들어가길 적절한 설명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습니다. 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아주 간단하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무난하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3번 가볼게요. 자, 우리 3번은요.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출입과 관련된 문제였고요. 이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출입에서는 우리 확산, 능동수송, 세포 내 섭취, 세포의 배출 이거에 관련해서 그래프 자료가 주어지거나 또는 그림이 주어지거나 또는 예시가 주어지거나 또는 특징이 주어지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했어. 그 중에서도 지금 이 문제는 특징에 대해서 그냥 쭉쭉 설명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접근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가나 다는 능동수송, 단순확산, 촉진확산 중 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보자. 이 중에서 가와 나는 모두 막단백질을 이용한대요. 막단백질을 이용하는 것은 촉진확산과 능동수송이 있었죠. 자, 그 다음 가와 다에 의해서 물질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한대요. 물질의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분자 운동에 의해서 더 많이 이동하는 것은 확산이었죠. 따라서 가와 다는 확산,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 둘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나에 의해서는 물질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한대요. 이렇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ATP와 같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능동수송 되겠죠. 따라서 나는 지금 능동수송 될 거고요. 이렇게 찾아도 되고 여기서 이렇게 바로 찾을 수도 있겠죠. 막단백질을 이용하고 확산이구나. 그렇다면 가는 촉진 확산이겠군. 나머지나 다는 단순 확산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자, 기본적으로 특징에 대한 이해가 있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예시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보기 하나 같이 볼게요. 자, 기억. 가는 촉진 확산이다 라고 했어. 맞는 설명 되겠고. 다음 니은. 이 니은 선지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우리 수능 완성 19페이지 1번 문제 보면서 이 예시 잘 기억해야 되겠죠 라고 이야기도 했었고요. 파이널 체크 포인트에서도 이거 이번에 좀 출제가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이야기도 했었어. 여러분은 당연히 알고 있을 거지만 바로 이 예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틸라코이드 내부의 수소이온이 ATP 합성 요소를 통해 스트로마로 이동하는 방식은 나에 해당한다 라고 했어. 자, 우리가 이 엽록체 안에서 얘가 지금 틸라코이드라고 해볼게요. 틸라코이드 안에서 틸라코이드 내부 이쪽은 스트로마 이렇게 ATP 합성 요소를 통해서 수소이온이 나가는 방식은 뭐였다? 바로 촉진 확산이었어요. 우리 화학 삼투에 의한 거다라고 하는 거 기억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 방식은 나에 해당한다라고 했어. 능동수송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럼 능동수송 방식은 이것과 관련해서 어디에서 일어났었냐면 여기 이 틸라코이드 내막에 있는 전자전달계를 통해서 스트로마에서 틸라코이드 내부로 수소이온이 이동할 때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능동수송의 방식을 이용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다음 디귿. 다에 의한 물질의 이동에는 ATP가 사용된다. 다는 지금 단순 확산이기 때문에 확산은 에너지 사용 없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것이죠. 따라서 ATP 사용하는 거 아니다. 이 중에서 ATP를 사용하는 거다라고 하면 여기는 나에 대한 거다라고 골라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하나 맞았기 때문에 1번으로 골라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딱 특징에 대한 것, 예시에 대한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었으면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문제는 4번으로 가볼게요. 자, 우리 4번 문제도 연계 문제였습니다. 우리 수능 특강 41페이지에 6번에 나와 있는 그래프 자료. 여기에서는 수능 특강 연계 교재에서는 이 효소의 작용 과정과 그 다음 이 그래프가 같이 주어졌어. 근데 지금 이번 수능에서는 딱 이 그래프 하나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보기에서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거의 똑같이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그림은 가수분해 효소 X에 의한 반응에서 생성물의 총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기억이 뭐라고 했냐면 효소와 기질 중에 하나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을 골라라 라고 했죠. 그럼 일단 이 그래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질로부터 생성물로 변화하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생성물의 총량은 당연히 증가할 거야. 자, 생성물의 총량이 증가하다가 일정해지고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반응 종료야. 끝. 즉, 모든 기질이 모두 다 생성물로 다 전환된 이후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반응이 다 끝났어. 더 이상 생성물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기억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었더니 다시 생성물이 증가하였다라는 거야. 아, 그렇다면 내가 지금 반응이 끝났다는 건 모든 재료인 기질을 다 생성물로 만들었다라는 거지. 그런데 생성물이 더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더 넣어준 거죠? 그렇지, 기질, 재료를 더 넣어준 거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기질을 추가해 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효소를 더 넣어준다라고 한다면 효소는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성물의 총량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까지 도달하기까지 반응이 이렇게 빨라지게, 더 빠르게 반응이 종료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기억을 먼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서 가볼게요. 자, 첫 번째 기억. 기억은 X이다. 아니죠. 기억은 뭐다? 기질이다 라고 하는 걸 찾았고요. 다음 니은. 효소 기질 복합체의 농도는 T1일 때가 T4일 때보다 높다라고 했어요. T1일 때랑 T4일 때. 우리 효소, 기질, 복합체의 농도가 높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였냐면 바로 이 반응에서 반응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의미였고요. 이 말인즉슨 단위 시간당 생성물의 증가량이 많다라고 하는 의미였어. 그렇다면 이 그래프에서 뭘 의미한다? 그것은 바로 기울기가 크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였어. 자, 그럼 T1과 T4일 때를 한번 볼게요. T1일 때는 지금 기울기 이렇게 보면 되고요. T4일 때는 기울기가 0이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다? 아, 반응 끝. 모든 기질이 생성물로 다 바뀐 상태다. 그렇다면 효소기질 복합체의 농도도 0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효소기질 복합체의 농도는 T1일 때가 T4일 때보다 높다 하면 맞는 설명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음 디귿. 이거는 정말 많이 물어보는 거고요. 우리 낚이지 말자라고 하는 거 정말 연습 많이 했습니다. 바로 활성화 에너지에 대한 걸 물어보고 있죠. X에 의한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T1일 때랑 T3일 때를 비교한대. 이거 여러분 문장 보면서 T1일 때가 클까 작을까 비교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이 한 가지 효소에 의한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효소의 종류가 변하지 않았어. 한 가지 효소를 가지고 실험을 한다면 어떤 기질의 양이 변한다거나 또는 저해제 유무나 또는 뭐 효소의 농도나 이런 거에 활성화 에너지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항상 같아요. 이 효소가 있냐 없냐 유무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죠. 따라서 T1일 때 T3일 때 같다라고 고쳐줄 수 있었어야 돼. 만약에 이거 판단하다가 시간이 걸렸거나 틀린 친구들이 있다면 아, 활성화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 거였지
효소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거였지? 라고 하는 걸 기억했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정답은 니읒 2번 되겠습니다. 자, 우리 효소에 대한 문제 봤고요. 다음은 5번. 종분화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 이번 시험에서는 이 진화 파트에서 종분화에 관련된 문제와 그 다음 진화의 요인에 대한 문제가 다 나왔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종분화에 대한 문제였어. 이 종분화라고 하는 건 원래 하나 같은 종이었던 애들이 어떤 생식적 격리에 의해서 새로운 종이 나타나서 서로 다른 종이 된 걸 종분화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는 그 과정을 나타낸 겁니다. 지금 보시면 원래 A라고 하는 하나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지리적 격리가 있었어. 우리 이 종분화의 가장 주된 요인은 바로 지리적 격리였죠. 그래서 이렇게 바다가 생긴 거야. 지리적 격리에 바다가 생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서 이제 돌연변이나 또는 여러 가지 진화의 요인이 있었겠죠. 그래서 A로부터 B로의 분화가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기억. 자, A는 B와 생식적으로 격리되어 있다라고 했죠. 우리 문제 제일 마지막 문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A와 B는 서로 다른 생물학적인 종이다라고 했어. 선생님이랑 파이널 체크하면서 또 수능 완성과 수능 특강하면서 A와 B가 서로 다른 생물학적인 종이다라고 하는 표현 써볼게요. 그럼 바로 우리 뭘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냐면 바로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기억처럼요. A와 B가 서로 다른 종이라고 그렇다면 둘은 생식적으로 격리되어 있구나. 우리가 이런 걸 생물학적으로 다른 종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리고 또 A와 B의 유전자 풀은 서로 다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그대로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은 당연히 서로 다른 종이기 때문에 생식적으로 격리되어 있다. 맞는 설명 되겠고요. 다음 니은. A의 유전자 풀은 B의 유전자 풀과 다르다. 서로 다른 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전자 풀은 다릅니다. 그래서 맞고요. 다음 디귿. 지리적 격리 이전에 A가 A에서 B로 분화되었다라고 했어. 지금 보면 지리적 격리 일어난 이후에 돌연변이 그리고 여러 진화 요인에 의해서 A로부터 B로의 종분화가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후다라고 고쳐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정답은 기억 니은 3번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첫 페이지는 굉장히 무난하게 넘어갔을 거고요. 마지막 6번 볼게요. 자, 6번 문제는요. 우리 6단원 생명공학 기술과 관련된 문제였고요. 이것도 당연히 연계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 수능 특강 189페이지에서는 이제 그림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복제동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림으로 나왔다면 여기에서는 문장으로 설명되어 있다라고 하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이미지화 시켜서 기억할 수도 있으면 더 쉽게 풀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 복제동물 X를 만드는 실험이다라고 했고요. A, B, C는 같은 종이고 유전적으로는 서로 다른 개체. 그리고 실험 과정이 지금 나와 있죠. 핵이 제거된 A의 기억에 B의 니은으로부터 추출한 핵을 이식하였대요. 자, 이걸 표현 한번 해볼게. 자, 지금 우리가 이 동물을 복제동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는 핵이 제거된 뭘 쓰냐면 난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핵을 집어 넣은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새로운 개체를 탄생시키기 위한 거예요. 자, 지금 A로부터 난자를 얻습니다. 여기 안에 핵이 들어있겠죠. 그러면 이 핵을 제거하는 거야. 이런 난자를 우리는 무핵난자다라고 했었고요. 여기에다가 완전한 정보를 집어넣어주기 위해서는 바로 체세포에서, 이건 지금 B죠. B의 제세포에서 핵을 추출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핵이 없어진 난자에 요 핵을 이식해 주는 거예요. 자, 이때 사용된 기술이다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핵을 이식했다. 핵 이식 기술이 사용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는 지금 체세포에 핵을 이식했기 때문에 완전한 정보가 다 들어있을 겁니다. 그 정보는 누구 거냐면 바로 B의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거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핵이 들어있는 지금 이 난자를
배양하는 거야. 그래서 배야 A를 얻었대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냐 봤더니 A를 C에 자궁에 이식했대. C에 자궁에 얘를 이식한 거야. 그런 다음에 이 A가 X를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때 C의 역할은 대리모 역할을 한 것이고요. 이때 나온 X는 A, B, C 중에 누구를 복제한 거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핵을 제공한 것이 누군지를 우리가 찾으면 되겠죠. 바로 핵은 B의 것을 얻었기 때문에 B와 유전적으로 동일한 복제동물 X입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기 한번 볼게요. 자, 기억은 난자이다. 그렇지. 우리가 핵을 제거해서 사용하는 것은 난자이다. 그래서 무핵 난자를 만들어 여기에 핵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기억은 맞는 설명 되겠고요. 다음 니은. 이 실험에서 핵치환 기술이 사용되었다. 그렇지. 여기 핵 이시라고 썼네. 핵을 이식한 이 기술은 핵을 바꿔치기 했기 때문에 핵치환 기술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 맞는 설명 되겠고요. 핵치환 기술. 다음 디귿. 자, X는 B를 복제한 동물이다 라고 했어. 무난하게 핵을 제공한 게 누구이냐 라고 했을 때 B가 핵을 제공했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X의 핵 안에 들어있는 모든 유전 정보는 B의 핵 속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걸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요. 100% 모든 유전 정보가 동일하진 않을 수 있어. 왜냐하면 난자를 제공한 것이 A이기 때문에 이 난자 안에 들어있는 이 세포질에 미토콘드리아에도 DNA가 들어있죠. 그 미토콘드리아 DNA도 얘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같이 체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서는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는 설명이기 때문에 5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우리 7번으로 가볼게요. 7번 문제는 우리 2단원, 세포의 특성, 그 중에서도 세포 소기관에 대한 문제였고요. 그림이 주어지지 않고 설명으로만 아주 간단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동물 세포에 있는 세포 소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네요. 자, 기억부터 볼게요. 핵은 유전 물질을 갖는다. 우리 세포에 있는 이 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유전 물질인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 활동의 중심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설명 되겠고요. 다음 니은. 미토콘드리아는 이중막을 갖는다라고 했어. 우리 미토콘드리아 그려보면 외막이 있었고요. 이렇게 크리스탈 구조의 주름진 구조, 내막이 있다라고 하는 거 떠올려야 돼요. 이중막을 갖는다, 맞는 설명이고요. 우리 이렇게 이중막을 갖는다, 왜 이중막을 갖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저 뒤에 진화단원에서 세포 내 공생설을 가지고 미토콘드리아 옆록체, 이 이중막 구조가 바로 세포 내 공생설을 지지합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이 이중막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식물에서, 여긴 지금 동물이지만 식물세포라면 옆록체, 그리고 핵, 이렇게 이중막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야 되겠죠? 다음 디귿. 리소좀은 세포 내 소화에 관여한다라고 했어. 선생님 리소좀 얘기할 때 리가 소화 좀 해서 기억하자라고 했었는데요. 소화, 요렇게 기억하자라고 했었죠. 리소좀 안에는 다양한 가수분해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들어온 이물질이라든지 또는 세포 안에서 오래된 또는 손상된 세포 소기관들을 분해하는 세포 내 소화에 관여하는 거 맞는 설명 되겠죠.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 되겠고요. 다음 문제는 8번 가볼게요. 자, 8번은 우리 원시 생명체 출현 과정 순서를 나타낸 거야. 즉 원시 생명체의 진화에 대한 문제고요. 항상 출제가 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기억, 니은, 디귿 순서를 체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기억, 니은, 디귿은 최초의 원핵생물, 최초의 진핵생물, 그리고 최초의 광합성 세균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제일 먼저 출현한 건 뭐겠어요? 그렇지. 가장 단순한 형태의 최초의 원핵생물이 먼저 출현했을 거고요. 이때 최초의 원핵생물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 거냐면 이 당시에는 굉장히 유기물이 엄청 풍부한 환경이었을 거야. 그래서 이 유기물을 직접 섭취하는 종속 영양 방식의 생물이었을 것이고요. 당시에는 산소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산소 호흡을 하는 세균들이었겠죠.
이런 특징을 갖는 최초의 원핵 생물이 출현한 이후에 이러한 생물들에 의해서 점차 유기물은 줄어들고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져. 그러면 이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직접 유기물을 합성할 수 있는 최초의 광합성 세균들이 출현할 수 있었죠. 최초의 광합성 세균. 그럼 이 광합성 세균들이 광합성을 함으로써 바로 어떤 기체들이 만들어지냐면 바로 산소 기체가 만들어지겠죠. 산소 기체가 많아지게 되면 이제 산소호흡을 할 수 있는 종속 영양 세균들도 등장하고요. 그 이후에 지나면서 우리가 막 진화설 그리고 세포 내 공생설로 설명했던 것처럼 원핵 생물에서 진핵 생물로의 진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건 무엇이냐? 바로 최초의 진핵 생물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보고 보기 볼게요. 자, 기억. 기억은 핵막을 갖는다 라고 했어. 기억은 지금 원핵 생물이고요. 우리 원핵 생물이라면 핵막과 막성 세포 소기관을 갖지 않는 그런 원핵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들을 이야기하죠. 따라서 기억은 틀렸다. 이건 진핵 생물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해야 되고요. 다음 니은. 니은은 독립영양 생물이다. 그렇지. 광합성 세균, 스스로 양분을 합성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영양 방식을 가지고 있는 생물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디귿. 일시기에 대기 중으로 산소가 방출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광합성 세균들이 많아지게 되면 광합성의 결과 산소 기체가 발생해요. 그래서 산소 기체가 풍부해지게 되고요. 이런 산소 기체가 많아지면 나중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여러 화학 반응에 의해서 오존층이 형성되고요. 오존층이 형성된다면 이제 바닷속에만 살던 생물들이 육상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이어서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따라서 요거는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고요. 자, 다음 문제는 9번 볼게요. 자, 9번 문제. 여러분들 DNA 복제 문제고요. 여러분들 DNA 복제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아요. 선생님 보니까 이번에 오답률 3위에 해당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차분히 문제를 잘 봤으면 여러분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이 어려웠는지 같이 문제 살펴보면서 볼게요. 일단 문제 좀 꼼꼼하게 보면서 어떤 게 포인트였는지 같이 살펴보면요. 일단 지금 1과 2, 복제 중인 DNA 이중 가닥에 대해서 지금 그림으로도 주어져 있고 설명으로도 주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복제 주형 가닥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지금 여기에는 1과 2 중 하나를 나타낸 거래. 아, 그러면 1인지 2인지 모르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A와 B. 아, 여기 지금 말단 부위도 안 알려줬어. 3-5-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지금 1로부터는 기억이 만들어졌고요. 2로부터는 지형가닥, 니은과 디귿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 나와 있고요. 자, 그 중에서 거기 밑줄 쳐야 돼. 어떤 힌트가 첫 번째 포인트냐? 디귿이 니은보다 먼저 합성되었대. 아, 이게 먼저 합성되었고 얘가 나중에 합성되었구나. 그럼 일단 우리가 뭘 알아낼 수 있냐면 이 프라이머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얘가 먼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건 이 중간에 프라이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프라이머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도 이렇게 프라이머가 있겠구나. 5-3- 여기도 5-3- 되겠고요. 그렇다면 여기는 5-3- 기억은 프라이머가 이쪽에 있을 거고요. 5-3- 이 프라이머의 방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기억은 36개의 염기, 그 다음 니은과 디귿은 각각 18개, 딱 정확히 절반, 각각 절반씩 갖는다라고 하는 거 주어져 있고요. 자, 프라이머 X는 기억, 니은 중 어느 하나일까? X, Y, G를 프라이머로 갖는다 되어 있어. 그 다음 밑줄. X, Y, G는 각각 5개의 염기로 이루어져 있대요. 아, 여기 지금 프라이머에 5개의 염기가 들어가 있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거기 체크해야 돼. 어떤 힌트가 주어져 있냐면 X와 Y는 서로 상보적이다라고 했어. 이 힌트를 가지고 우리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다음 마지막 힌트가 중요한 포인트였죠. 자,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X, Y, G 중에 X에서만 퓨린 계열의 염기가 피리미딘 계열의 염기보다 많더래. 그럼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일단 이것 파악해야 돼. 자, 지금 이 주어진 가닥이 1인지 2인지 모르는 상황이죠.
만약에 주어진 게 1이다 라고 한다면 이건 결국 1과 2가 상보적이고 2와 니은 디귿이 상보적일 거기 때문에 니은과 디귿으로 이루어진 거랑 같다. 다만 프라이머 안에는 타임 대신에 유라실이 있다라고 하는 차이, 그것만 기억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 주어진 가닥이 이 가닥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 주어진 이 서열은 기억과 동일한데, 다만 이 프라이머 부분에 타임 대신에 유라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이게 1가닥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면 여기 주어진 것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죠. 그럼 일단 정확히 절반 쭉 갈라볼게요. 그럼 여기에 프라이머가 이쪽 끝 아니면 이쪽 끝에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일단 양 끝쪽 둘 중에 하나에는 반드시 프라이머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떠올려야 돼요. 그러면 여기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자. 자, 만약에 A가 5-일 수도 있고요. 3- 말단일 수도 있어. 이쪽이 5- 말단에서 프라이머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선생님 뭘 찾을 거냐면 지금 우리는 피리미딘 계열과 퓨린 계열의 염기 개수만 찾으면 되죠. 어쨌든 이 타임 대신에 유라실이 있을 거지만 피리미딘, 퓨린 계열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개수를 표시해 보는 거야. 그럼 피리미딘 계열의 염기가 2개, 퓨린 계열의 염기가 3개 있구나. 이렇게 체크할 수 있죠. 그리고 얘는 지금 지연 가닥, 니은과 디귿일 거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의 프라이머는 여기에 이렇게 위치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도 똑같아. 피리미딘, 퓨린 계열의 염기 개수를 찾아보자. 그러면 3개, 2개죠. 그럼 일단 여기서 지금 퓨린 계열이 많은 게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나머지 프라이머에는 그런 게 존재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해볼게요. 여기가 지금 니은과 디귿이라고 한다면 반대쪽 가닥에는 이쪽이 5- 말단일 거기 때문에 이렇게 프라이머를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럼 보자. 여기가 지금 피리미딘 계열이 3개, 퓨린 계열의 염기가 2개이기 때문에 이거의 상보적이라면 피리미딘이 2개, 퓨린 계열이 3개가 되겠죠. 그럼 퓨린 계열이 피리미딘 계열보다 많은 건 X 프라이머 하나만 존재해야 되는데 지금 이 경우는 2개가 존재해버리죠. 그럼 아니라는 소리야.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경우는 아니고요. 아니다. 자, 그럼 반대를 생각해 볼게. 여기 적어놓고 만약에 이쪽이 5- 말단이다 하면 이렇게 프라이머를 하나 가질 거고요. 이렇게 프라이머를 또 하나 갖겠죠. 자, 지금 여기는 3, 2 되겠고요. 여기에는 해보자. 하나, 둘, 셋. 똑같이 3, 2 되겠고요. 그럼 반대쪽 가닥에는 이쪽이 5- 말단 되기 때문에 이렇게 프라이머 가질 거야. 그렇다면 2,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보자 라고 했더니 여기는 3, 2, 2, 3 이렇게 만족하겠네요. 그럼 이때는 여기는 3이네. 상보적인 거니까 3, 2 이렇게 가야죠. 이때는 모두가 다 피리미딘 계열의 염기가 많죠. 그렇다면 이때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네요. 그래서 B가 5- 말단이라고 할 때도 조건 만족하지 못한다. 그 말인 즉슨 여기 주어진 가닥은 1번 가닥이 아니고 몇 번 가닥? 2 가닥이다 라고 하는 걸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 주어진 지금 이 서열은 기억과 동일한 염기 서열이다. 다만 프라이머에서만 타임 대신 유라실이 있다라고 하는 거 떠올리면 되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똑같아. A가 5-라고 해보고요. B가 5-라고 한번 해보자. 이게 답인데 결국 다 아닌 거 왜 그런지 보여줄게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가 프라이머다 라고 한다면 2, 3 이렇게 찾을 수 있겠고요. 이번에는 반대쪽 이 상보적인 염기 서열에 니은과 디귿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번엔 프라이머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해보자. 여기가 3, 2였으면 2, 3 될 거고요. 3, 2였으면 2, 3 되겠죠. 그럼 이번엔 어때? 모든 프라이머가 다 피리미딘 계열의 염기보다 퓨린 계열의 염기가 더 많죠? 그렇다면 여기도 아니다. 그러면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여긴 지금 5- 말단 되겠고요. 이쪽은 3- 말단이에요. 그 다음 여기에 지금 프라이머를 이렇게 가질 거고요. 얘는 기억의 프라이머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긴 지금 3, 2라고 하는 조건 체크하고요. 그럼 상보적인 가닥에서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프라이머를 가질 거예요. 그럼 여기도 3이 되겠고요. 여기 해보자면 하나, 둘, 셋, 여기가 3이었으니까 상보적이면 2, 3. 퓨린 계열의 염기가 더 많은 게 딱 요 프라이머 하나밖에 없죠. 조건 만족하는 거야. 그렇다면 이 프라이머가 뭐일 거냐면 바로 X가 될 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쭉 해서 니은, 그 다음 여기 쭉 해서 디귿, 요거다 라고 하는 거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프라이머 두 개를 어떻게 찾을 거냐면 우리 아까 전에 밑줄 그었던 것 중에 X와 Y가 서로 상보적이다 라고 하는 거 있었습니다. 자, 지금 X의 서열을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서 얘는 A, U, A, G, C. 그럼 적어보자. X는 O-부터 해서 A, U, A, G, C. 선생님 크게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나머지는 3-부터 하나 적어볼 거야. 하나는 요거부터 적어볼게요. 이쪽이 지금 O-, 이쪽이 3-니까 여기서 A, G, C, U, C 하면 3-부터 적을 때 3-, C, U, C, G, A, O-. 이렇게 적을 수 있겠고요. 얘를 한번 적어보면 얘는 3-부터 해서 U, A, U, C, G, O-.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랑 상보적인 걸 찾아보자 하면 어디에 있어요? 얘 아니고 이게 상보적이구나 라는 거 찾을 수 있겠죠. 그럼 이게 뭐다? Y고 요게 Z다 라는 것이죠. 그럼 얘가 지금 Y가 되겠고요. 요게 지금 Z, 요거 우리 아까 X라는 거 찾아놨죠? 요렇게 해서 프라이머를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기 볼게요. 기억. A는 O- 말단이다 라고 했어. A는 3- 말단이다 라고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들렸고요. 다음 니은. X는 디귿에 존재한다. X는 디귿에 존재한다 라는 거 찾았죠?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 자, G에서 사이토신의 개수는 2개이다 라고 했어. 그럼 G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사이토신의 개수 찾으면 2개이다. 맞는 설명 되겠네요. 디귿도 동그라미. 자, 정답은 니은과 디귿 해서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뭔가 여기 이것저것 너무 경우의 수를 많이 생각해야 되네? 중간에 풀다가 포기한 친구들도 있을 건데요. 차분히 생각해서 이게 지금 기억 또는 니은 디귿일 때 프라이머가 반드시 양 끝에는 있어야 되니까 양 끝에 프라이머가 있다라고 하는 거 먼저 생각하고 경우의 수를 가정해서 풀어나갔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풀어보면 꼭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는요. 우리 10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10번은 세포호흡과 관련된 문제였고요. 그 중에서도 해당 과정과 피르부산의 산화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과정은 많이 써봤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과정을 먼저 쓰고 그 다음 생성되는 물질을 찾았을 수도 있을 거고 이런 유형의 문제들, 특히 앞에 2라고 숫자가 써있기 때문에 이것에서 힌트를 얻어서 빠르게 바로 여기다가 쓴 친구들도 있었을 겁니다. 자, 세포호흡 과정 중에서 해당 과정과 피르부산의 산화 과정 먼저 머릿속으로 떠올려 볼게요. 자, 먼저 지금 주어진 거 봤더니 과당 이인산, 아세틸코에이, 포도당, 피르부산 중 하나이다 라고 하는 걸 여기에 채워줄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 ADP, ATP, 이산화탄소, NADH 중에 하나래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일단 해당 과정에서 포도당이 과당 이인산이 되고요. 이 과당 이인산이 두 분자의 피르부산으로 나눠지죠. 그리고 이 피르부산 하나로부터 아세틸코에이가 만들어지는 지금 이러한 과정을 나타낸 거야. 자, 근데 여기에 앞에 2가 써있기 때문에 얘도 여기에 맞춰쓰면 2개의 아세틸코에이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떠올려주고요. 그 다음 여기 포도당에서 피르부산이 되는 과정까지가 해당 과정이지. 이건 어디에서? 세포 질에서 일어나는 과정이 되겠고요. 피르부산이 아세틸코에이로 되는 피르부산의 산화 과정은 바로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들어가서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 떠올려야 돼요. 자, 그 다음 각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물질 생각해 줘야죠. 자, 포도당이 과당 이인산이 되는 과정에서는 에너지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했어. 그래서 두 분자의 ATP를 써서 두 분자의 ATP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과당 이인산이 피르부산이 되는 과정에서는 네 분자의 ATP가 만들어지죠. 또 탈수소 효소가 관여하여 두 분자의 NADH가 만들어진다.
그 다음 이 피르부산이 아세틸코에가 되는 과정에서 피르부산은 탄소 3개짜리였죠. 아세틸코에는 탄소 2개짜리야. 탄소수 줄어드니까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산화탄소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 이때도 마찬가지로 탈수소 효소가 관여하여 NADH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 두 분자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라고 하는 거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럼 봐봐. 여기에서 일단 A, B, C, D를 먼저 찾아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A로부터 두 분자의 B가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어. 이걸 통해서 여기 있는 지금 B는 A보다 이 탄소 수가 절반이겠구나 라고 하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B로부터 C로의 전환이 일어나고요. 또 D로부터 A로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여기에 생성되는 물질도 같이 볼 거야. 생성되는 물질이 첫 번째 과정에서 2개야. 만약 여기가 포도당이고 여기가 피르부산일 수도 있죠. 여기가 아세틸코일 수는 없어. 왜냐하면 B에서 C로의 전환이 일어나거든. 그럼 여기가 포도당일까 과당일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D에서 A로의 전환이 있기 때문에 포도당, 과당, 이인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는 지금 2개의 물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딱 2가지 물질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과정이 지금 여기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A는 과당, 이인산이 되겠고요. B는 피르부산. 그럼 C는 아세틸코에가 될 거고요. 마지막 D는 포도당 해서 찾을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생성되는 물질을 찾아봅시다. 지금 1과 2에서 동시에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기억이야. 그렇다면 기억은 뭐다? 동시에 만들어지는 물질은 NADH다. 요거 하나밖에 없죠? 찾을 수 있겠고요. 다음 니은은 ATP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피르부산이 아세틸코에가 될 때는 NADH 말고도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졌었죠. 그리고 마지막 포도당에서 과당 이인산이 될 때는 ADP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연습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바로 쓸 수 있어. 만약 기억이 안 났더라도 이 과정을 옆에 써놓고 여러분들이 하나씩 매칭할 수 있습니다. 보기 볼게요. 기억. 1에서 생성되는 기억의 분자수. 자, 지금 1에서는 NADH 몇 분자, 1에서는 2분자. 그 다음 니은 ATP는 4분자. 해서 2가 되겠죠. 근데 기억에서는 1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다 라고 해줘야 돼요. 다음 니은 볼게요. 2에서 탈수소 반응이 일어났다. 피르부산이 아세틸코에 될 때 탈수소 효소가 관여하여서 지금 NADH 만들어지고 있죠? 맞는 설명 되겠고요. 다음 디귿. 3은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난다. 포도당이 과당 이인산이 되는 이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라고 해줘야 되겠죠?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나는 것은 지금 요 2번 과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다. 자, 정답은 니은 해서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1번으로 가볼게요. 11번은 우리 광합성, 그 중에서도 명반응, 그 중에서도 이제 이 광합성 색소가 포함된 이 관계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볼게요. 어떤 식물의 관계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고요. 나는 가의 특징 중 A와 B가 갖는 특징의 개수를 나타낸 것이다. 했습니다. 자, 우리 관계 1과 관계 2의 특징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고요.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반응 중심 색소라고 하는 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관계 1의 반응 중심 색소는 선생님이 1등이다 이렇게 기억하자라고 했어요. 바로 P700이고요. 관계 2에서는 P680. 둘 다 엽록소의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 그렇다면 반응 중심 색소는 P680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 특징을 보자마자 이것은 뭐다? 관계 2에 대한 설명, 얘만 해당되는구나.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고요. 다음. 비순환적 광인산화에 관여한다. 비순환적 전자 흐름에 관여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비순환적 전자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1과 관계 2가 모두 관여하죠. 그래서 P680. 관계 2의 반응 중심 색소에서 빛 에너지를 받으면 전자가 튀어나가고요. 그냥 전자 이렇게만 쓸게요.
고에너지 전자가 튀어나가고요. 얘네가 쭉 하고 전자 전달계를 따라 이동해서 관계 원의 반응 중심 색소인 P700으로 갑니다. 그럼 P700에서도 마찬가지로 빛 에너지를 받으면 고에너지 전자가 이렇게 튀어오르고요. 이 전자는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전달될 거냐면 NADP 플러스한테 전달이 되죠. 그래서 NADPH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P680에서 고에너지 전자가 방출이 되면 이것은 물의 광분해로 인해서 방출된 전자가, 그 전자만 쓸게요. 이렇게 해서 충전이 된다라고 하는 이 과정이 바로 비순환적 광인산화, 비순환적 전자흐름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관계 2, 관계 1 모두 관여한다, 맞는 설명 되겠죠. 그래서 여긴 1, 2가 모두 해당되는 특징. 그렇다면 지금 A는 특징 2개를 다 만족시키기 때문에 A가 관계 2구나. 그럼 B는 관계 1이 되겠고요. 특징은 하나만 갖는다. 이렇게 채울 수 있겠죠. 자, 그럼 보기 봅시다. 기억. A는 관계 1이다. 아니고 A는 관계 2다 라고 해줘야 되겠고요. 다음 니은. A는 0이다. A 동그라미는 0이 아니고 하나다 라고 해줘야 되겠죠. 니은은 틀렸다. 다음 디귿. B에는 염록소가 있다. 여기 있는 A, B 어쨌든 간에 이 관계라고 하는 건요. 이 염록소 A, B 그리고 이 카로티노이드라고 하는 색소들, 즉 광합성 색소들과 여러 단백질들이 모여서 빛을 최대한 잘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야. 그래서 이 관계 안에는 광합성 색소 그리고 염록소, 식물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맞는 설명이다라고 고를 수 있겠죠. 정답은 디귿 3번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관계 1과 2의 특징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다음은 12번이요. 12번도 여러분 풀다가 좀 당황한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오답률이 4위에 해당되는 문제였는데요. 바로 이 DNA 그리고 RNA가 주어져 있고요. 유전자 발현으로도 묶일 수 있는데 각각의 염기의 개수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문제였습니다. 자, 일단 문제부터 좀 꼼꼼하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지금 X는 서로 상보적인 단일 가닥 X1, X2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때 X1과 X2 중 하나로부터 Y가 전사되었대. 그 말은 X1, X2 중에 뭐가 주연 가닥인지를 찾아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염기의 개수는 X가 Y의 2배이다. 딱 정확히 이 전체, 이 둘 중에 하나의 주연 가닥이 완전하게 전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알려주고 있고요. 자, X에서 염기간 수소결합의 총 개수가 280개래요. 그리고 기억의 개수는 니은의 개수의 2배래. 근데 기억과 니은이 구아닌과 타이민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둘 중에 뭔지 우리가 찾아내줘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X1과 X2에서 퓨린 계열의 염기의 개수에 대한 비율이 지금 주어져 있고요. Y에서 사이토신과 아데닌, 여기에서도 비율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먼저 뭘 봐야 되냐면 기억의 개수가 니은의 2배래요. 그럼 니은의 개수를 A라고 그냥 돌게. 임의의 수를. 그럼 기억의 개수는 2A가 되겠죠. 둘 중에 하나가 구아닌이고 하나가 타이민이잖아. 그럼 구아닌은 사이토신과 염기쌍을 이룰 거고요. 타이민은 아데닌과 염기쌍을 이룰 거잖아. 그럼 어쨌든 간에 여기에 있는 이 기억 니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는 이 A쌍을 이룰 거고요. 또 하나는 A쌍을 이룰 거지. 그럼 이 전체 X라고 하는 것은 총 염기가 이거 전체의 합이기 때문에 3A쌍이다 라고 하는 걸 일단 찾을 수 있어. 자, 그런 다음에 옆에다가 좀 더 써볼게요. 지금 기억과 니은. 이 A쌍, 얘는 A쌍. 자, 그리고 두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지. 하나는 여기에 있는 기억이 구아닌이고 타이민일 때. 요럴 때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하나는 타이민이고 구아닌일 때.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만약에 첫 번째 경우다 라고 하면요. 여기서 지금 GC가 이 A쌍일 거야. 그러면 여기 사이에서는 수소결합이 3개가 존재하겠죠. 그럼 총 수소결합의 개수를 여기에 맞출 거야. 그럼 수소결합이 총 몇 개가 필요하냐면 3이 6A. 그럼 여기는 AT쌍이 수소결합 2개씩 하고 있기 때문에 총 수소결합의 개수는 2A개다 라고 할 수 있죠. 더 해보자 하면 총 8A개가 될 거고요. 이게 280을 만족해야 돼. 첫 번째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경우를 생각해보면 여기에서는 4A,
플러스 3A 해서 7A는 280. 요걸 만족해야 되지. 그럼 이때 A에 들어갈 숫자는 얼마냐면 계산해보면 35 되고요. 여기서는 40이 나오네요. 그럼 봐봐. 자, 첫 번째 경우에서는 여기에 35를 집어넣으면 35, 1, 105 개의 총 염기가 있을 거고요. 염기쌍. 그다음 두 번째의 경우라면 120쌍의 염기가 있을 거야. 그럼 두 가지 중에 어떤 경우인지를 찾을 건데요. 힌트는 두 번째로 넘어가서 찾아볼게요. 자, 지금 봐봐. X1과 X2에서 퓨린 계열의 염기의 개수의 비율이 주어져 있어. X1, X2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퓨린 계열 AG, 그 다음 피리미딘 계열 CT 이렇게 일단 더 볼게요. 자, 얘네들의 비율이 얼마냐면 3, 5래요.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 첫 번째, 자, 지금 여기가 3대 5라면 여기에서 사이토신과 타이민, 즉 피리미딘 계열은 크로스로 개수가 같을 거기 때문에 5, 3 요걸 만족한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 여기 지금 분모분자를 더해봐. 그럼 총 8이죠. 아, 이 X라고 하는 거는 8의 배수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두 가지 경우 중에서 8의 배수를 만족하는 건 어떤 경우요? 첫 번째 안 되고 두 번째 경우다 라고 찾을 수 있겠죠. 그럼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지금 두 번째 경우가 맞으니까 요거 봐야 돼. 아, 지금 기억은 타이민, 그다음 니은은 구한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있는 이 AT쌍이 총 2A쌍, 80쌍이고요. 그 다음 GC가 총 40쌍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렇게 체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다시 돌아와서 각각 X1과 X2는 총 120개씩 염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찾을 수 있겠고요. 이 비율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면 3대 5, 전체가 120개니까 45개, 75개, 여기는 75개, 45개 이렇게 채워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Y를 한번 찾아보자. 자, Y에서 A, G, C, U 염기의 개수를 한번 써볼 건데, 자, 일단 지금 여기 A 대 C가 7대 6이라고 했어. 근데 이건 비율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기호 B를 써서 줄게요. 이렇게 6B, 7B, 6B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지금 보세요. 여기에서 아데닌과 타임이 총 80쌍이기 때문에 이 Y 안에서 아데닌과 유라실은 총 80개여야 되지.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숫자를 쓸 수 있냐면 80 빼기 7B. 이게 유라실의 개수다라고 쓸 수 있겠고요. 그 다음 구아닌과 사이토신은 총 이 X 전체에서 40쌍이기 때문에 Y에서 40개를 만족해야 되지. 그러면 여기 있는 구아닌은 40 빼기 6B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더해볼게요. AG 더하면 40 더하기 B가 되겠고요. CU 이렇게 더하면 80 빼기 B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랑 지금 X1, X2의 우리 이 주형 가닥을 어떻게 찾을 거냐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요. 지금 5가 들어가거나 또는 35가 들어가야 되지. 근데 만약에 B에 35가 들어가면 여기 개수가 딱 우리가 원하는 숫자가 나오지 못하겠죠. 너무 숫자가 커져 버리잖아. 그렇다면 B는 5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겠고요. 그럼 45개 총 여기는 75개를 만족할 거기 때문에 이거랑 똑같은 개수를 가지고 있는 X1은 비주형 가닥일 거야. 그러면 상보적인 X2가 주형 가닥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주어진 모든 힌트를 우리가 다 사용했습니다. 자, 그럼 보기 한번 볼게요. 기억. Y는 X1으로부터 전사되었다. 아니죠. X1은 비주형 가닥으로서 퓨린 계열과 이 피리미딘 염기의 계열이 개수가 같았어요. 그래서 상보적인 X2가 주형 가닥입니다 라고 해줘야 되겠고요. 다음 니은 볼게요. X에서 뉴클레오타이드의 총 개수는 240개입니다. 총 120쌍, 240개 맞는 설명 되겠고요. 다음 디귿. Y에서 구한인의 개수는 30개이다. Y에서 구한인의 개수는 40개에서 6B니까 30개 뺀 10개이다 라고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자, 정답은 니은 해서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경우의 수 다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기억과 니은이 지금 안 알려줬기 때문에 어떻게 찾느냐는 요거를 가지고 활용했었어. 어떻게? 5대 3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5대 3. 그러면 여기도 5대 3이라고 하는 것 하나. 두 번째는 x는 8의 배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요 비율에서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했으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을 거다. 그래서 좀 긴장됐으면 문제 풀다가 계산이 안 되거나 실수했을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는요. 우리 13번 가볼게요. 자, 13번은요. 세포호흡 저해제에 관련된 문제고요. 우리 연계 교재에서도 이 49페이지 개념 연계라고 해서 이 모든 이 세포호흡 저해제한 거를 꼼꼼하게 자료로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세 종류의 이 세포호흡 저해제가 다 한꺼번에 나와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 일단 먼저 같이 볼게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물질 X, Y, Z가 주어져 있고요. 다 세포호흡 저해제래요. 그리고 X는 뭐라고 했냐면 ATP 합성 요소를 통한 수소이온의 이동을 차단한다 되어 있고요. Y는 전자 전달계를 통한 전자 이동을 차단한다 되어 있고요. 다음 Z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있는 인지질을 통해 수소이온을 새어나가게 만드는 물질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에 미토콘드리아 내막이 있고요. 여기가 막사이 공간. 여기가 기질이야. 여기에는 전자 전달계가 있고요. 그리고 ATP 합성 요소가 이렇게 있어. 원래 정상적인 경우라면 전자 전달계를 통해서 수소이온이 기질에서 막사이 공간으로 능동 수송되어서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가 형성되면 여기 있는 ATP 합성 요소를 통해서 수소이온이 촉진 확산되면서 화학 상태에 의해 ATP가 만들어지는 요 과정이죠. 지금 저해제가 어떤 저해제다? 첫 번째 X는 여기를 차단한 거야. X. 자, 그럼 X를 처리하게 되면 당연히 ATP 합성 안 되겠죠.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소이온이 지금 막사이 공간에 쌓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지. 해소되지 못해. 그럼 결국 전자전달계도 작동하지 못할 거예요. 지금 여기 주어진 자료는 뭐냐면요. 각각의 물질들을 처리했을 때 단위 시간당 소비된 산소의 양이 주어져 있어. 이건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산소가 소비되는 것은 전자전달계에서 최종적으로 이 산소가 전자를 받아두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식을 써보면 2분의 1 O2, 전자 2개, 그리고 수소이온 2개 해서 H2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결국 이게 의미하는 바는 전자전달계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가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야. 자, 그럼 봐보자. 여기 X 같은 경우는 지금 전자전달계가 잘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된 산소의 양이 어떻게 될 거야? 줄어들 거야 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고요. X가 처리했을 때는 이렇게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다음 Y. 자, Y는 지금 전자전달계에 통한 전자이동을 차단하는 물질이야. 그럼 당연히 전자전달계를 통한 전자이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최종 전자 수용체인 산소 기체가 소비되는 것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Y를 처리하게 되면 소비하는 산소는 줄어든다 라고 하는 거. 다음 마지막 Z를 처리해 볼게요. Z는 지금 이렇게 수소이온이 요 Z를 통해서 기질로 새어나가게 만드는 물질이야. 그럼 원래처럼 ATP 합성 요소를 통해서 나가면서 ATP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새어나가 버리게 되니까 ATP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새어나가게 되면 막사이 공간에 있는 수소이온이 기질로 이동하게 되면서 수소이온의 농도 구배가 해소되지. 그러면 전자전달계는 더 잘 작동하는 거야. 그 말은 뭐다? 소비한 산소의 양이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A와 B를 볼게요. 지금 A를 처리했을 때는요. 소비된 산소량이 증가했다가 다시 B를 처리하면 감소하네요. A가 무엇이구나, Z구나. B가 무엇이구나, Y구나 라고 하는 걸 찾아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연계교재에서 이 세포호흡 저해제는 항상 매우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 가지 종류의 이 저해제를 잘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 봐볼게요. 자, 기억. B는 Y다. B는 Y다 맞고요. 다음 니은. 구간 2에서 H2O가 생성된다. 구간 2에서 지금 산소가 소비되고 있죠. 산소가 전자와 수소이온을 받아서 결국 물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물이 생성된다. 맞는 설명 되겠고요.
다음 디귿. 미토콘드리아의 막사이 공간의 수소이온의 농도분의 기질의 수소이온의 농도는 구간 1에서가 구간 2에서보다 크다 했어. 구간 1과 2를 비교해라 라고 했고요. 얘가 지금 크다라고 했죠. 그럼 봐봐. 1과 2의 차이는 뭐냐면 지금 G를 처리하기 전후다라고 할 수 있겠죠. G는 지금 수소이온 새어나가게 만드는 물질이야. 그렇다면 이 G를 처리하고 난 이후에는 적어볼게요. 지금 막사이 공간. 그리고 여기에서는 기질. 자, 이 G를 처리하고 나면 후에는 막사이 공간에 있었던 게 기질로 많이 빠져나가게 되겠지. 그럼 막사이 공간은 줄어들겠고요. 기질에서는 수소이온의 농도가 늘어나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값은 후에 오히려 증가한다라고 해야 돼. 그럼 후에 더 증가한다니까 이렇게 되어야 되겠네요. 지금 반대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디귿은 들렸다라고 해줘야 되겠죠. 정답은 기역과 니은 3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포 저해제. 보통 1개 또는 2개가 많이 나오는데 3가지 종류를 다 물어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같이 체크하고요. 자, 다음은 14번 가볼게요. 자, 14번은요. 식물의 분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계속 동물의 분류가 계속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식물의 분류가 딱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식물의 분류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친구가 있다면 틀렸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항상 식물과 동물은 같이 잘 공부했기 때문에 암기를 잘한 친구들이라면 이것도 어렵지 않게 해결했을 것 같아요. 일단 문제를 볼게요. 자, 지금 표는 A, B, C에서 각각 특징, 기역과 니은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고요. 그 다음 여기는 A, B, C의 개통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A, B, C가 뭐라고 했냐면 고사리, 좀 적어볼게요. 우산익기, 그 다음 장미, 이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그 다음 기역과 니은은 관다발 있음과 시방 있음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 자, 일단 고사리라고 하면 고사리는 양치식물이죠. 그러면 비종자 관다발 식물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우산익기 하면 선대식물 되겠죠. 따라서 비관다발 식물이고요. 장미는요, 속시식물입니다. 당연히 종자식물이고요. 관다발도 가지고 있죠. 자, 요렇게. 그럼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기역과 니은, 그다음 A, B, C를 이거 가지고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일단 여기 장미는 특징 2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있어야 돼. 특징은 시방과 관다발 있음이었죠. 이 장미는 속시식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방도 가지고 있고 관다발도 가지고 있어. 그럼 특징 동그라미 2개가 모두 나타나야 되네. 여기 다시 표로 와서 봤더니 X가 있고요. X가 있어. 그럼 동그라미 2개를 가질 수 있는 B가 바로 장미구나 라고 하는 거 찾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관다발이 또 있는 것은 고사리 있고요. 시방을 더 갖고 있는 건 없잖아. 그러면 시방을 갖는다. 시방이 있으면 딱 B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특징이야. 여기 지금 동그라미 2개가 나왔네요. 여기 X, 니은이 시방이 있음이라고 하는 특징 되겠고요. 기억이 관다발이 있음이라고 하는 특징일 거야. 그렇다면 관다발이 있는 또 다른 A는 고사리가 되겠고요. 나머지 여기 있는 C는 우산, 있기 해서 찾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우리 개통수를 한번 완성해 봅시다. 자, 여기에서 지금 먼저 공통조상으로부터 시작했어. 이때 C가 먼저 분리가 돼서 나가죠. 그렇다면 C는 여기서 뭘 거냐면 우산, 있기입니다. 이때 기준은 바로 뭐다? 첫 번째는 여기 있는 이 식물들을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로 관다발의 유무를 가지고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우산 있기는 관다발이 없고요. 얘는 관다발이 있었어. 관다발이 있는 관다발 식물들은 다시 나눌 수 있었죠. 뭐를 기준으로? 종자의 유무를 기준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자를 기준으로 있냐, 없냐를 가지고 나눴을 때 지금 A가 고사리, B가 장미이기 때문에 A는 종자가 없음, B는 종자가 있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얘네들의 개통수도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써볼까? 장미는 속시식물이기 때문에 시방이 있음까지도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럼 보기 볼게요. 기억. A는 고사리이다. A는 고사리. 맞고요. 다음 니은. 소나무는 니은을 갖는다 했어. 소나무는 거시식물이야. 거시식물은 C번을 갖나요? 아니야. 관다발을 갖나요? 그렇지. 관다발은 가져. 종자도 같지만 C방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기 때문에 거시식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니은은 같지 않습니다. 다음 티귿. 고사리와 우산잎의 유형관계는 고사리와 장미의 유형관계보다 가깝다 했어. 자, 지금 고사리와 장미가 더 최근에 공통조상으로부터 나눠져 있죠. 더 많은 특징을 공유하고 있죠. 따라서 고사리와 장미의 유형관계가 더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고사리와 우산잎기가 더 가깝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죠. 멀다라고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귿은 들렸다. 자, 정답은 기억만 맞네요. 1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15번 가볼게요. 자, 15번 문제는요, 우리 진핵생물의 유전자 발현 조절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고요. 이 문제도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지만 이 문제는 차근차근 문제를 봤으면 오히려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거야.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지금 어떤 동물 세포 1, 2, 3, 4, 5에서 유전자 가나다의 전사 조절에 관한 문제이다 라고 했고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첫 번째, 전사인자가 어디에 결합하는가, 전사인자 결합 부위를 체크해야 되겠지. 자, 봤더니 전사인자는 총 W, X, Y, Z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중에서 서로 다른 하나의 부위에 결합한대. 근데 어디에 결합하는지 안 알려줬어.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줘야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전사 촉진 조건이야. 자, 촉진 조건을 한번 봤더니 가와 나의 전사는 각각 A, B, C, D 중에 적어도 두 부위에 결합했을 때, 그러니까 두 부위에 결합했을 때 전사가 촉진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뭐 AC, 뭐 CD, AD 이런 식으로 두 부위. 여기는 뭐 AB, AD, BD 이런 식으로 두 부위에 결합했을 때, 그다음 다 같은 경우가 적어도 한 부위에 결합했을 때 촉진된대요. 자, 그다음 여기 있는 표에는요, 각각 이 세포에서 전사인자에 따른 가나다의 전사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되어 있고요. 여기 있는 마지막 5에서 발현된 전사인자는 두 종류입니다. 어떤 건 모르겠지만 두 종류예요 라고 하는 거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거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부터 한번 가보자. 자, 지금 세포 1에서는요, 발현된 전사인자가 하나, Y야. 당연히 하나밖에 발현이 안 됐기 때문에 가나는 전사가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다의 전사가 일어났죠. 그 말인즉슨 Y라고 하는 거는 지금 다가 가지고 있는 전사인자 결합 부위인 A 또는 B에 결합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먼저 알아낼 수 있어요. 여기다가 Y는 A 또는 B에 결합한다. 자, 다음 두 번째. 여기 있는 2번은 W와 Y를 가졌더니 나와 다의 전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얘 같이 볼게요. 3에서는 W와 G를 갖고 있었더니 가와 다의 전사가 일어났대요. 지금 공통적으로 W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가가, 여기에서는 지금 나의 전사가 일어나고 있어. 그 말인즉슨 W가 결합하는 자리는 지금 가가 가지고 있는 전사인자 결합 부위, 나가 가지고 있는 전사인자 결합 부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전사인자 결합 부위여야만 한다는 거지. 그렇다면 W는 A 또는 D에 결합하는 걸 거야. 그 다음 여기에서 얘부터 먼저 볼게요. 지금 W랑 G가 결합을 하는데 여기 가는 지금 전사가 일어났어. 가의 전사가 일어났다는 거는 A, C, D 이 중에 두 개 결합했다라는 거고요. 지금 나에는 전사가 일어나지 않았죠.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하나에만 지금 결합되어 있을 거라는 거야. A 또는 D에 지금 W가 하나 결합해 있을 거야.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G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가 가지고 있는 전사인자 결합 부위가 아니고 가가 가지고 있는 전사인자 결합 부위여야만 한다는 거야. 그럼 나에는 없고 나의 전사인자 결합 부위는 없고 여기 있는 가에 해당하는 전사인자 결합 부위에 있는 건 C밖에 없죠. 거기에 뭐가 결합한다? G가 결합한다 라고 하는 걸 찾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G가 결합한다. 이렇게 먼저 쓸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지금 보면 다도 지금 전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지금 여기 있는 G는 C에 결합하기 때문에 이 다의 전사에는 관여하지 않죠.
그럼 여기에 관여하는 것은 W가 될 거고요. 그렇다면 W는 요 다의 전사에 관여해야 되니까 A, D 중에서 A에 결합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순간 뭐가 찾아지냐면 Y는 A 또는 B에 결합한다고 했는데 W가 A에 결합하기 때문에 Y는 B에 결합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찾아지겠죠. 그대로 적어보자. 자, 지금 A 자리에는 W가 결합하고요. B 자리에는 Y가 결합해. 그럼 마지막 D 자리에는 X가 결합한다 라고 하는 거 찾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각각 전사인자가 어떤 부위에 결합하는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부터 보자. X와 Y가 있어. 발현된 전사인자가. 그럼 X와 Y라면 X, Y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일단 여기 있는 가와 나 같은 경우에는 요 첫 번째 가에는 지금 X 하나만 D에 결합했기 때문에 전사가 안 될 거고요. 나도 여기 있는 X가 D에 결합했고 Y도 B에 결합했네. 그렇다면 여기는 전사가 일어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여기는 지금 Y가 B에 결합해 있기 때문에 전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기억은 X 들어가겠고요. 자, 마지막 여기엔 지금 두 개가 발현되어 있는데 그때 가나다가 모두 다 전사될 수 있대요. 그렇다면 가나다가 모두 다 전사가 되기 위해서는 가와 나가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이 전사인자 결합 부위에 전사인자가 결합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 개가 뭔지 보면 A랑 D구나. 그리고 A이기 때문에 A의 전사인자가 결합하면 다도 발현되는구나, 전사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찾을 수 있겠죠. 그럼 A, D에 결합하는 W와 X가 5번 세포에서는 발현되었다라고 하는 거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럼 보기 볼게요. 자, 기억. W는 A에 결합한다라고 했어. W는 A에 결합하는 거 맞고요. 다음 니은. 기억은 X가 되니까 틀렸겠죠. 다음 디귿. O에서 X가 발현된다. O에서 지금 모두가 다 전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가나다 전사가 되려면 A와 D에 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W와 X가 발현되었다라고 하는 거 찾을 수 있겠죠. X가 발현되었다? 맞습니다. 자, 정답은 기억과 디귿 해서 4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3번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고요. 그 다음 16번 볼게요. 자, 우리 16번은요. 하디 바인베르크와 관련된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계속 수특, 수완, 우리 연계 교재들, 그리고 파이널까지 같이 계속 연습했다면 여러분들 이 문제 풀면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풀었을 것 같습니다. 곳곳에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었고요. 어떤 요소들이 있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면 특히 여기 있죠. 1에서 나가 발현된 객체들을 합쳐서 구한 특정 대리운전자의 빈도. 이게 우리 어디서 나왔냐면 수능 완성 100페이지 8번에 이거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면 좋은지 파이널에서도 계속 연습했고요. 수능 완성 문제 풀면서도 연습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정보를 얻었을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나머지 이 힌트들을 이용해서 조금 자신감 있게 접근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총 집단 1과 2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유전형제도 가, 나 나와 있어. 여러분들이 생각해줘야 되는 것이 여러 개였기 때문에 좀 정리해가면서 풀지 않았으면 실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지금 1과 2 두 집단이 나와 있고요. 모두 하딘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이래요. 그리고 각각의 집단을 구성하는 개체수는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P의 유전형질 가와 나를 결정한 유전자는 서로 다른, 일단 다른의 동그라미. 그럼 각각 따로따로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문제에서는 그 자녀에게서 특정한 표현형이 나타날 확률을 물어보고 있죠. 자, 그 다음 가는 대림전자 A와 A별에 대해서 가는 A와 A별. 그 다음 나는 B와 B별에 의해서 결정되고요. 우열관계가 명확하대. 근데 뭐가 우성인지 열성인지 안 알려줬죠. 그럼 그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조건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해결해 볼 수 있을 건데요. 선생님이 물론 여기서부터 풀어도 되지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우리 연습 많이 했던 거니까 요거를 먼저 한번 봐볼게요. 자, 지금 집단 1과 2가 있는데 집단 1에서 나가 발현된 개체들을 합쳐서 구한 B의 빈도는 6분의 1이다. 그리고 1에서 B의 빈도는 2에서 B별의 빈도의 2분의 1이다. 이걸 가지고는 지금 뭘 바로 알 수 있냐면 여기에 있는 B와 B별에서 우열 B와 B별의
우열관계를 바로 파악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각각이 무엇을 나타내느냐, 즉 나가 B인지 B별인지 이것을 바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한번 일단 읽어볼게요. 그 다음 유전자의 기억인 개체수 분의 A를 가진 개체수는 1에서는 4분의 5이고 2에서는 9분의 7이다. 그 기억은 AA와 A별 중에 하나래요. 그럼 이걸 가지고는 A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어낼 수 있겠다. 여기에서는 A와 A별, 빈도. 여기서도 우열관계랑 요거 알아내면 빈도까지도 구할 수 있어요. 찾을 수 있겠고요. 마지막에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A와 A별의 우열관계 등을 파악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봐볼게요. 자, 첫 번째 요거부터 한번 봐보자. 자, 유전자의 기억인 개체수 분의 A를 가진 개체수는 1에서 4분의 5이고 2에서 9분의 7이래요. 그리고 이거는 AA와 A별 중에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생각을 해보자. 얘가 AA일 수 있고 A별일 수 있대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생각해봐. 얘가 만약에 AA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A를 가진 개체수라고 하면 AA인 애들과 AA별인 애들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랬을 때 지금 보세요. 집단 2에서 9분의 7이래요. 지금 AA 유전자를 가진 개체수분의 AA와 AA별을 가진 개체수 이건데 이게 지금 분자값이 더 작은 거야. 그렇다면 이거 말이 돼? 이게 두 개 포함인데 이 숫자가 여기 그대로 있을 텐데 얘가 더 작을 수는 없어요. 지금 분자값이 분모값보다 커야 돼. 이런 경우라면. 그래서 여기 있는 조건, 이 값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AA가 아니고 A별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아주 쉽게 먼저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해보자. 얘가 지금 A별이에요. 근데 아직 우열관계는 모르지만 어쨌든 제곱값일 거야. 이게 지금 1에서는 얼마냐면 4고요. 요게 5래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A, 얘네 이 빈도는 이 제곱값일 거야. 이게 우성인지 열성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그걸 가지고 얘네들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5를 만들어야 되죠. 그럼 제곱값으로 5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4. 이 경우밖에 없죠. 그럼 지금 AA가 1, A별이 4기 때문에 A 대 A별은 1대 2라는 거 알 수 있죠. 이건 제곱값이기 때문에 A의 빈도와 A별의 빈도를 구하면 1대 2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바로 여기다 써볼 수 있겠죠. 지금 집단 1, 집단 2에서 A의 빈도는요. 얘가 지금 1대 2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3분의 1, 3분의 2야 라고 하는 거 찾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집단 2에서 볼게요. 집단 2에서는 이번에 9분의 7이래요. 여기가 9 들어갈 거고요. 여기 이 위에 있는 분자값 얘를 더해서 7이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얘는 제곱일 거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1 들어가고요. 6 들어갔을 때 7이라고 하는 숫자를 만족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4 들어가고 3 들어갔을 때 그랬을 때 7이라는 조건 만족하고 여기 제곱값이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봤더니 두 번째 경우에는 지금 AA별은 EPQ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야 되잖아. 즉 짝수값이 들어가야 되지. 3은 지금 홀수잖아요. 안 돼. 그러면 1, 6이 들어가면 되겠다라는 거 찾을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번엔 마찬가지로 AA 대 A별이 1대 9야. 이건 제곱값의 비율이죠. 그렇다면 A 대 A별은 1대 3이다 라고 하는 거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여기가 집단 2에서는 1대 3이래요. 그럼 4분의 1, 4분의 3이다 라고 해서 여기 있는 각각 집단 1과 2에서 A와 A별에 대한 빈도를 먼저 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우열관계는 모르는 상태에 여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거 이거 우리 연습 많이 했어. 지금 봐봐. 특정한 표현형이 발현된 개체들을 합쳐서 구한 특정한 대립유전자의 빈도가 6분의 1이래요. 일단 이 값이 0도 아니고 1도 아니지. 0도 아니고 1도 아니라면 이 나는 우성이야 라는 거 연습했어. 선생님 왜요? 라고 한다면 만약에 나가 열성이다 라고 한번 해보자. 이게 열성이라면 만약에 이게 우성 유전자의 빈도야. 그럼 0이겠죠. 만약에
열성 유전자의 빈도야. 그럼 1이겠지. 이게 열성이라면 이 값은 0 아니면 1밖에 나올 수가 없어. 6분의 1이라는 값이 주어졌기 때문에 일단 나가 우성입니다 라고 하는 거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이 6분의 1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우성 발현하는 개체들을 합쳐서 구한 우성 대림유전자의 빈도, 열성 대림유전자의 빈도, 이걸 어떻게 썼었냐면 우성 대림유전자의 빈도를 P고요. 열성 대림유전자의 빈도를 Q라고 한번 해보자. 그랬을 때 이 값은요. 대림유전자의 빈도. 어떻게 쓸 수 있었냐면 우성 표현 현상을 가진 개체들 중에서 우성 대림유전자의 빈도는 1 플러스 Q분의 1이었고요. 요 값은 1 플러스 Q분의 Q였어.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한다? 지금 여기 1 플러스 Q분의 1이라고 하는 요 숫자는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요 값이죠. 그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이 구간에 해당하는 값이야. 왜냐? PQ는 반드시 0 또는 0, 1 사이의 값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 이 1 플러스 Q분의 Q라고 하는 값은요. 0과 2분의 1, 요 사이 값이거나 같거나 요 값이죠. 그러면 여기는 이 6분의 1을 봐봐. 기준은 지금 2분의 1이에요. 6분의 1이라는 숫자는 이 값은 이 2분의 1이라고 하는 값보다 작은 값이지. 그렇다면 어디에 속해? 여기에 속해. 그렇다면 이건 뭐다? 열성 대림유전자다. B가 열성이구나. 그럼 바로 표시해보면 B가 열성이고요. 나가 우성이라고 했으니까 B별은 나에 대한 유전자다 라고 하는 걸 바로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값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1 플러스 Q분의 Q값. 여기서 지금 B별이 P 빈도가 B의 빈도가 Q 요렇게 지금 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값이 얼마냐면 6분의 1이래요. 계산 한번 해보자. 그럼 6Q는 5 플러스 Q. 정리하면 Q는 여기서 1 플러스 Q. 정리하면 Q는 5분의 1. 요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집단 1에서 Q값. 여기 있는 B의 빈도가 5분의 1이래요. 그럼 B별의 빈도는 5분의 4야.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집단 2에서는 지금 B별의 빈도가 여기에서 2배 더 크대. 그러니까 여기 있는 1에서의 B의 빈도가 집단 2에서 B별의 빈도의 절반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5분의 2가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B의 빈도는 5분의 3이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는 우열관계, 그 다음 빈도까지도 다 구해낼 수 있습니다. 요것만 찾으면 되겠죠. 그거는 마지막 이 정보를 가지고 찾아볼게요. 자, 지금 집단 2예요. 체크하고요. 가가 발현된 개체들 중에서 유전장이 기억인 개체의 비율분에 나가 발현된 개체의 비율은 15분의 16이래요. 일단 우리 이건 다 구할 수 있잖아. 자, 나가 발현된 개체의 비율이라고 하면 얘가 지금 우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BB, BB별, B별, B별 요렇게 있을 때 나가 발현된 건 지금 요런 경우죠. 자, 그러면 요 계산해보자. 25분의 12 더하기 4 하니까 25분의 16 되겠죠. 자, 그럼 분모에 대한 내용을 볼게요. 자, 지금 가가 발현된 개체들 중에서 유전장의 기억, 즉 A별, A별이라고 하는 건 우리 구했어. 이런 개체의 비율을 구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 있는 이 가라고 하는 게 열성이라고 한번 해보자. 만약에 열성이라고 한다면 요 A별, A별인 개체의 비율이라고 하면 얘가 A별이 가를 발현한다 라고 하면 이거는 개체의 비율이 1이 되겠지. 그 다음 만약에 이게 A라고 한다면 이건 0이 되겠죠. 따라서 여긴 이 문장 자체가 주는 힌트는 가가 발현된 개체들 중에서 이 값이 0, 1이 아니야. 그렇다면 얘는 우성이에요. 가가 우성이다 라고 하는 거 먼저 하나 찾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얘가 만약에 요 가가 A에 대한 거다 라고 하면 A와 A별 이것을 가진 개체들 중에서 유전장이 A별인 개체는 0이 될 수밖에 없지. 따라서 지금 가를 발현하는 것은 A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A별이 가고요. 이게
우성이다 라고 하는 걸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자, 똑같이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A별, A별, A별 요렇게 있을 때 각각의 비율 중에서 가가 발현된 개체들이라고 하면 지금 요 경우죠. 그 중에서 유전자의 기억인 것은 이거야. 그럼 그대로 써보면 16분의 6, 16분의 9 따라서 요 중에서 15분의 요거 하면 9 이렇게 되겠죠. 그럼 지금 분모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15분의 9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자, 그러면 15분의 9분의 25분의 16이니까 9, 25, 16, 15 이렇게 하면 3, 5 되고요. 그러면 5 해서 15분의 16 만족하겠죠. 해서 요걸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이래서 유전장이 A별, B별인 암컷이 임의 수컷과 교배했을 때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이요. 각각 일단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따로따로 생각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지금 가와 나는 모두 다 우성이란 말이야. 지금 뭔가 임의의 것이 나왔다 하면 경우의 수가 많아져 우성일 때는. 따라서 이럴 때는 여집합을 활용해서 계산하면 돼요. 한번 해볼게. 일단 A별과 임의의 수컷이 교배했을 때 가가 발현된 것을 찾는 게 아니고 가가 발현되지 않는 정상인 것을 찾아보자라는 거야. 그럼 유전장이 A인 경우겠죠? 자, A별로부터 A를 줄 확률은 2분의 1이 되겠고요. 임의의 수컷으로부터 A가 나올 확률은 A의 빈도가 되겠죠. 집단 1이기 때문에 A의 빈도하면 3분의 1이네요. 그럼 곱해보자 하면 얘 얼마예요? 6분의 1이 되겠죠. 해서 6분의 5 일단 요거 찾을 수 있겠고요. 다음 B별과 임의의 수컷 사이에서 마찬가지로 여집합을 활용해 볼 거야. 나가 발현되지 않을 것 하면 유전자는 B 이 경우이겠죠. 마찬가지로 이때는 B를 줄 확률은 2분의 1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이 임의의 수컷으로부터 B를 줄 확률은 요 B의 빈도가 되겠죠. 5분의 1이 되겠다. 곱하면 10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럼 우리는 지금 여집합한 거니까 나가 발현될 확률이라고 하면 10분의 9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네 두 개를 곱해 봅시다. 곱하면 지워지고요. 3, 2 하면 4분의 3 되겠죠. 그럼 답은 4분의 3 해서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힌트를 가지고 하나씩 빈도를 적어가면서 풀어내는 문제였고요. 자, 다음 문제는 17번. 우리 광합성과 관련된 문제 같이 볼게요. 자, 이 문제도 여러분 선생님이랑 같이 연계교재 보면서 수능 완성이 이 자료 나와 있었습니다. 44페이지 5번에 나와 있던 자료였고요. 탄소 고정 반응과 관련된 문제였어요. 자,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녹조류에 빛 조건을 다르게 했을 때 지금 기역과 니은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요. 3PG와 RUBP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다 라고 했어. 자, 그럼 우리 그 탄소 고정 반응을 살펴보면요. RUBP와 이산화탄소가 만나서 3PG로 고정되고요. 3PG에서 PGAL로 전환되고 환원되고 그 다음 다시 RUBP가 재생되는 이 과정에서는 바로 명반응의 산물인 ATP와 NADPH가 첫 번째 3PG가 환원되는 이 과정에서 쓰이죠. 그래서 ATP와 NADP 플러스가 되고요. 그 다음 PGAL이 RUBP로 다시 재생되는 이 과정에서는 ATP가 쓰여서 ADP가 만들어집니다. 어쨌든 명반응의 산물이 쓰였다라고 하는 건 뭐가 필요한 거냐면 빛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빛 조건이 부족하다, 빛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반응이 잘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반응을 하기 전인 3PG는 계속 쌓일 거고요. RUBP는 점점 줄어들 거야. 만들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풀어내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보면 지금 시간이 쭉 지났어. 원래는 빛이 있는 조건이었어. 근데 빛을 없게 만들었더니 기억의 농도가 증가했고요. 니은은 줄어들었어요.
그럼 지금 증가한 기억이 뭐다? 3PG다. 그럼 줄어든 니은이 뭐다? RUBP다. 라고 하는 걸 먼저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럼 보기 보면서 가볼게요. 기억. 기억은 RUBP가 아니고 3PG가 되어야 하고요. 다음 니은. 한 분자당 기억의 우리 탄소수 인산기수 알아야 되죠? 우리 RUBP 같은 경우는 탄소 5개, 인산기 2개고요. 3PG는 탄소 3개, 인산기 하나. 요거 기억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지금 기억의 탄소수라고 했으니까 3분의 그 다음 기억의 인산기수 하나, 그리고 니은의 인산기수는 2개 하니까 값은 1 되겠죠? 그래서 1이다 라고 했으니까 맞는 설명 되겠고요. 다음 디귿. 스트로마에서 NADPH 양분해 DPH 양분의 NADP 플러스의 양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크다라고 했어. 지금 T1, T2일 때를 비교하는 거고요. 이때의 차이는 빛이 있음과 없음이죠. 빛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거야? 명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자, 그럼 T1일 때 명반응이 일어나고 있을 때는 명반응의 결과 최종적인 전자수용체인 NADP 플러스가 NADPH가 될 거기 때문에 얘는 더 많을 거고 T2에 비해서 지금 T2는 빛이 없으니까 명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때거든. 그럼 T1일 때 NADPH의 농도는 더 많을 거야. 양은 많을 거고 NADP 플러스 양은 더 적겠죠. 그렇다면 이 값은 더 작다라고 해줘야 되겠죠. 지금 여기에서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디귿은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니은만 맞죠? 2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는 18번. 우리 오답률 1위 문제. 아마 문제 다 풀어보지 못하고 포기한 친구들도 있었을 건데요. 이 문제. 일단 어떤 문제인지 보면 우리 많이 풀어봤었던 돌연변이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어려웠을 포인트 중에 하나는 지금 여기에서 X의 DNA 이중 가닥 중 한 가닥의 염기서열을 주어졌어. 그럼 이게 주연 가닥이냐 비주연 가닥이냐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해봤으면 알겠지만 게시 코돈과 종결 코돈을 일단 가지고 판단했을 때 5-부터 시작하는 이제 비주연 가닥이다라고 판단했을 때와 여기 3-부터 판단하면서 주연 가닥이다라고 했을 때 둘 다 일단 전체 개수가 조건이 만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 용어를 모두 생각했어야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좀 어려웠다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일단 계속 문제를 봐볼게. 일단 여기에는 둘 중에 한 가닥에 염기 서열이 주어져 있고요. 여기 지금 보니까 중간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비어 있어. 아, 이 기호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쭉 보면 여기에 있는 이 각각의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찾아서 각각 이 유전자가 지정하는 폴리펩타이드를 구성하는 아미노산이 무엇이냐 이거를 물어보진 않아요. 그것까지는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돌연변이에 대한 문제가 밑에 나와 있죠. X 중 한 가닥이 주어져 있고요. 여기에서 뭔가 돌연변이가 일어났어. 전사 주연 가닥에서 연속된 2개의 동일한 염기가 한 번 결실되고 또 다른 위치에서 한 개의 피리미딘 계열의 염기가 다른 염기로 지환된 것이다. 이런 돌연변이가 일어났대요. 그랬을 때 X를 구성하는 것 중에 아미노산 A는 Y에서 아이소류신으로 바뀐대요. 아이소류신은 거기 나와 있는 코돈표 보시고 여러분 찾아도 되고 우리 AU, U, 그다음 C, A 요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 찾을 수 있습니다. UCA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하는 거 보고요. 그다음 X는 8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 그다음 Y는 5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 중요한 힌트가 또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여러분 우리 모의고사 풀면서도 계속 연습했지만 이 아미노산의 개수와 여기 있는 염기의 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단 빠르게 주연, 비주연 가닥을 판단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먼저 한번 해볼게. 자, 지금 전체 염기가 총 몇 개냐면 35개예요. 그럼 일단 우리가 X부터 접근해 볼 건데 X는 총 8개의 아미노산이래요. 그렇다면 X를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염기의 개수는 몇 개일까를 생각해 보면 총 38에 24 거기에다가 종결 코돈까지 더하면 27개의 염기가 필요한 거지. 자, 그럼 우리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야 돼. 첫 번째는 이게 비주연 가닥이냐, 두 번째는 주연 가닥이냐라고 하는 거죠. 일단 비주연 가닥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5-부터 시작하는 뭘 찾아야 되냐면 ATG를 찾아야 돼요. 그럼 ATG를 쭉 찾았더니 여기 이렇게 있죠.
그리고 전체 27개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총 8개 빼고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8개 이내에서 시작할 수 있어야 되거든. 일단 조건 만족하죠. 그리고 앞에 지금 5개의 염기가 있기 때문에 뒤에 3개의 염기를 남기고 종결 코돈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봐. 했더니 UGA 나올 수 있으니까 종결 코돈 만족하지. 그래서 일단 이 경우도 만족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주연 가닥인 경우에도 한번 해보면 만약에 이게 주연 가닥이라고 한다면 3-부터 시작하는 TAC를 찾아야 되지. 그럼 3-부터 시작하는 TAC 바로 여기 있죠. 그리고 앞에 5개가 있기 때문에 뒤에서 3개를 빼고 나머지 여기 종결 코돈이 되는지를 찾아보면 종결 코돈이 여기에 해당하는 종결 코돈 만들어지죠. UAG 나오네. 2가지 경우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다 따져봐야 된다는 거야. 만약에 선생님이 이제 안 되는 경우를 보여줄게. 비주연 가닥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3개씩 끊어가야 되겠죠? 2, 3, 5, 6, 그래서 1, 2, 3, 4, 5, 6, 7, 8 하고 종결 코돈까지 나오죠. 그럼 이게 X를 구성하는 거다라고 일단 채울 수 있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할 거냐면 돌연변이가 일어난 걸 떠올려보자. 연속된 2개의 동일한 염기가 결실되었대요. 그럼 그게 가능한 경우는 어디 있는지 봤더니 일단 여기서 기역과 니은이 모두 퓨린 계열의 염기이지. 그럼 디귿과 리을은 피리미딘 계열, 즉 C, T. 여기는 A, G 중에 하나가 될 거네요. 그럼 쭉 봤을 때 여기 지금 기호를 뭔가를 알 수 없지만 리을이 T면서 이렇게 2개가 결실될 수 있고요. 또 쭉 봤더니 똑같은 거 2개 있는 거 여기 있고요. 또 쭉 봤더니 똑같은 거 2개 있는 거 여기 있죠. 이 셋 중에 하나가 결실되는 거 가능하겠네. 그리고 나서 아미노산은 총 5개로만 이루어져야 된대. 그럼 지금 결실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5개까지 만들어지고 염기 2개 후에 종결 코돈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여기 있는 종결 코돈이 만들어지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자, 종결 코돈 얘가 지금 비주연 가닥이려면 종결 코돈은 우리 TAA, TAG, TGA 중에 하나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봤더니 여기 어때? 피리미딘 계열이고 얘 피리미딘 계열이죠. 그럼 가운데는 무조건 퓨린 계열의 염기가 와야 되는데 그걸 만족시키지 않잖아.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지. 선생님, 근데 한 개의 피리미딘 계열의 염기가 다른 염기로 치환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치환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요? 여기에서 지금 이 결실이 일어난 이후에 치환까지 일어났을 때 아미노산 A가 Y에서 아이소류신으로 바뀌는 게 있어야 돼. 지금 치환이 없이 결실만 가지고 이게 일어나는지를 판단을 한번 해보자는 거지. 자, 아이소류신이 지금 이 상태예요. 이게 지금 비주연 가닥이라면 A, D, T, C, A. 요걸 만족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자, 그럼 이런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봤더니 단순히 결실만으로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요. 그렇다면 이 앞에서 무언가가 치환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건데 그럼 종결 코돈에서도 치환이 일어나고 앞에서도 치환이 일어나는 거는 설명할 수 없어. 딱 한 번만 치환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종결 코돈에서 무슨 상황이 발생하는구나. 종결 코돈은 만들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얘는 비주연 가닥이 아니고 무엇이다? 주연 가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겠고요. 그럼 우리 다시 여기서부터 출발할 거야. TAC 요렇게 출발해서요. 3개씩 끊어갈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 6, 7, 8 하고 여기서는 UAG 라고 하는 종결 코돈을 만들어낼 수 있죠. 우리 거기 보면 디귿선지에 종결 코돈에 대한 게 나와 있어요. X에서는 종결 코돈이 UAG다 라고 하는 거 먼저 체크하고 갈게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돼야 되냐면 이제 동일한 염기가 결실될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또는 여기 또는 여기 이렇게 가능하지. 근데 만약에 지금 결실이 여기에서 일어나 버리면 5개 만들고 갑자기 여기에서 종결 코돈이 만들어진다. 이 뒤에 결실을 한다? 성립이 안 되겠지. 그럼 결실이라고 하는 건 니은이거나 리을 이렇게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이거 또는 이거 결실이 일어났을 때 여기에서 5개로 이루어진 이 폴리펩타이드를 만들고 염기 2개가 지난 후에 종결 코돈은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종결 코돈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는 주형 가닥이기 때문에 종결 코드는 우리 뭘 만족할 수 있어야 되냐면 우리 종결 코드 UAA, UAG, UGA 이걸 여러분 주형 가닥에서 생각해 준다면 어떻게 찾아줘야 돼요? 얘는 A, T, T, A, T, T, C, A, C, T 이렇게 찾아줄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걸 만족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일단 끝에 T 나왔고요. 그럼 여기 있는 니은은 반드시 뭐가 될 거냐면 A가 된다라고 하는 거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가운데 T 또는 C가 올 수 있어야 되겠죠. D 또는 C가 올 수 있어야 돼. 그럼 리을이 타이민이냐 사이토신이냐라고 하는 걸 찾아봐야 돼. 만약에 타이민이라고 생각해봐. 타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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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민. 이렇게 일단 찾고요. 우린 그 다음에 뭘 생각해 줘야 되냐면 여기에서 지금 뭔가 염기 치환이 되었을 때 아미노산 A가 아이소류신으로 바뀌어야 돼. 그럼 아이소류신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럼 아이소류신을 만들 수 있으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이게 지금 코돈이기 때문에 주형 가닥에서는 T, A, 그래서 A, G, T 요걸 만족해야 돼요. 그럼 일단 시작은 T로 시작해야 되고요. 가운데 거는 A, 이걸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지. 그럼 그게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를 봐보자. 자, 어쨌든 결실을 고려하지 않고요. 첫 번째에서 무조건 일단 T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봐야 돼. 자, T로 시작하는 거, T로 시작하는 거. 만약에 여기서 결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T로 시작하는, 여기서 T로 시작해야 돼. T로 시작하는 거, T로 시작하는 거 없어. 안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결실이 일어난다라고 하더라도 T로 시작하는 거 일단 아직 없고요. 여기에서 얘가 결실되어 버리면 T로 시작하는 거 없어요. 안 되지. 그러면 리을이 타이민이게 되면 지금 일단 T로 시작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지금 아이소류신을 만들어낼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리을은 타이민이 아니고 무엇이다? 사이토신이다 라고 하는 거 확정. 사이토신. 그러면 우리 디귿과 리을이 피리미딘 계열의 염기다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이 뭐가 되는 거예요? 다이민이 되는 거예요. 디귿에 다이민을 써줄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어디가 과연 치환이 됐을까 봤더니 여기 됐고요. 아, 일단 타이민으로 시작한 여기 하나의 후보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하나. 만약에 이게 결실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묶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봤더니 요렇게 다음 T로 시작하는 거 없지. 자, 그럼 두 번째 경우 생각해 볼게. 만약에 여기서 결실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여기 T로 시작하는 여기 하나 일단 후보 찾았고요. 그 다음 여기 결실이 일어나면 이렇게 묶이지. 그럼 또 T로 시작하는 게 없지. 그럼 무조건 이거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야. 얘로 시작하는 아이소 류신을 만들어 내야만 하는 거지. 지우고 한번 써보자. 여기가 지금 C 될 거고요. 니은이 지금 뭐냐면 아까 우리 찾아놨어. A. 요거야. 자, 그럼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봤더니 T 여기 가운데가 A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이토신이 왔죠? 우리 근데 뭐 남았어? 치환 아직 안 했죠? 요 사이토신이 아데닌으로 바뀌면 되겠구나. 그러면 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T, A, A 이거 되고 만약에 얘가 결실되었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리을이 지금 뭐냐면 리을이 사이토신이죠. 그럼 이 경우에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니은 A가 있어야만 해. 그럼 니은 여기가 결실된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결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 찾았죠? 보기 볼게요. 자, 기억 보자. 리을은 사이토신이다. 네, 리을은 사이토신이다 라고 하는 거 찾았고요. 다음 니은 A는 아르지닌이다 라고 했어. 자, A가 지금 뭐냐면 여기서 치환되기 전을 이야기하는 거야. 치환되기 전에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TCA야. 그럼 코돈으로 따지자면 UGA가 되겠죠. 여기서 단다시기 때문에 코돈을 따지려면 얘가 지금 UGA 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찾아볼까? 얘가 지금 A 3- 여기서부터 5-부터 읽어줘야 되기 때문에 AGU 요걸 찾아보면 뭐 나와요? AG 하면 셀인 되겠죠. 아르지닌이라고 했네. 그래서 들렸다 라고 해줘야 되겠고요. 셀인으로 봐야 돼. 다음 디귿
X와 Y가 합성될 때 사용된 종결 코돈의 염기 서열은 같다. 우리 X는 찾았고요. Y 확인해 볼게요. 자, Y에서 종결 코돈 이거였어. 그러면 여기에서는 종결 코돈이 U, Z, A 해서 U, Z, A이기 때문에 종결 코드는 다르다라고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다르다 했기 때문에 기억만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19번은 아주 간단한 진화의 요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고 진화의 요인 A, B, C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돌연변이 병목효과 자연 선택 중 하나이다 라고 했죠. 자, 첫 번째, 집단에서 대림전자의 DNA 염기 서열의 변화하면 이건 뭐예요? 돌연변이 되겠죠. 여기다가 적을게요. 자, 그다음 B. 집단에서 특정 대림전자를 가진 개체가 그 대림전자를 가지지 않은 개체보다 밑줄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여서 더 많은 자손을 남기는 것은 자연 선택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럼 마지막 하나. 병목 효과가 들어가겠고요. 병목 효과의 특징, 기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보기, 기억부터 해결해 볼게요. 기억. A는 돌연변이입니다. 아주 쉽게 우리 해결할 수 있겠고요. 다음 니은. B는 유전적 부동의 한 현상이다 라고 했어. 유전적 부동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부모에게서 자손에게 대림전자가 전달될 때 무작위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 대림전자의 변화가 무작위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야. 두 가지가 해당됐죠. 하나는 병목 효과, 하나는 장시자 효과라고 하는 거였어. 따라서 유전적 부동의 한 현상은 C에 대한 설명은 될 수 있지만 B에 대한 설명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다라고 해줘야 되겠고요. 다음 디귿. 원래 집단에서 적은 수의 개체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에 동그라미 쳐보고요. 새로운 집단을 형성할 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에 해당한다라고 했어. 자, 어떤 집단이 있어요? 이 중에 소수의 개체만이 이동해서 새로운 집단을 만들어내게 되면 이 새로운 집단이 창시자의 역할을 해서 이 새로운 집단에서의 대림전자는 기존의 집단과 다른 이 대림전자의 빈도를 나타내게 되겠죠. 이런 효과를 뭐라고 하냐면 장시자 효과라고 합니다. 얘는 지금 병목 효과이기 때문에 병목 효과는 기존에 어떤 집단이 있었어. 근데 여러 가지 현상, 뭐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요인에 의해서 이 집단의 크기가 줄어드는 거야. 병의 입구처럼. 그래서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줄어들지 무작위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대림전자의 빈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게 병목 효과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장시자 효과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틀렸다. 자, 정답은 기억만 맞죠? 1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요, 우리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문제. 그 중에서도 제한 요소와 관련된 문제고요. 항상 출제가 되는 포인트고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중간에 비어있는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우리 이런 문제 나오면 뭘 보자? 표를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선생님이랑 자꾸 많이 연습했고 파이널 체크 포인트에서도 이거 어떻게 보는지 연습했습니다. 그걸 활용했다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일단 문제에서 총 X는 38개 염기 쌍으로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고요. 지금 중간이 비어 있어. 근데 각각 몇 개씩 있다고 했냐면 12개씩 비어 있다라고 했어.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 12개를 채울 수 있어야 돼. 7, 8, 9, 10, 11, 12개. 하나, 둘, 셋, 넷, 다, 7, 8, 9, 10, 11, 12개를 채워 넣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각각의 제한 요소가 인식하는 부위와 잘라내는 부위를 나타냈어요. 이때 여러분 방향 잘 봐야 되죠? 방향 체크하고요. 그 다음 여기가 5-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에 있는 서열을 읽어줄 거야. 그다음 여기 지금 표가 나와 있죠. 이 표를 잘 보는 게 아주 중요한데 각각의 시험관에 첨가한 제한 요소에 각각 그랬을 때 생성된 DNA 조각수와 DNA 조각의 염기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DNA 조각수부터 보면요. 선생님 앞 글자만 따서 볼게요. 자, B라고 하는 효소를 첨가하게 되면 조각의 수가 2조각이니까 자르는 부위는 한 부위. K라는 효소는 자르는 부위가 한 부위. S라고 하는 효소도 자르는 부위는 이게 3이니까 1을 빼주기만 하면 되죠? 2부위. 그 다음 X라고 하는 것도 2부위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B와 S를 다 처리했기 때문에 잘라주는 부위가 3부위. 그래서 조각이 4조각 만들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생성된 각,
DNA 조각의 염기수가 나와 있어요. 이때 여기 있는 B와 S를 사용한 거. B와 S. 요것을 비교해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지금 봐봐. 총 이 B라고 하는 제한 요소를 처리하게 되면 32짜리 조각과 44짜리 조각이 만들어진대요. 방향 상관없이 일단 적어볼게. B라고 하는 요소를 처리하면 32, 44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S라고 하는 걸 처리하면 14, 20, 40이라고 하는 조각이 만들어지는데 이 두 개의 조각을 같이 처리하게 되면 이렇게 네 조각이 만들어진대. 그럼 보세요. 14와 18 이렇게 두 개가 묶으면 32죠. 이렇게 두 개가 묶으면 44야.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B라고 짝 자른 32와 44 이 각각의 조각을 여기 있는 S라고 하는 조각이 잘라서 14, 18, 20, 24를 만드는구나 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14, 18 순서가 어느 거냐라고 하는 거 보면요. 이 두 개를 같이 비교해봐. 똑같이 S가 들어있을 때 14 겹치죠. 20 겹치죠. 나머지가 42로 묶였어. 그렇다면 여기에 14짜리 조각을 만들고 잘라주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18개짜리 조각이 만들어질 거고요. 여기 끝쪽에 20개짜리 조각을 만들고 여기에 24개. 그래서 여기 중간에 요거 더해서 42개짜리 조각 B를 쓰지 않고 S만 쓴다면 42개짜리 조각 하나, 14개, 20개짜리 조각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 체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주어진 거 요거 하나 더 볼게요. X라고 하는 걸 썼더니 얘랑 똑같이 14, 20, 42개의 염기 조각이 만들어진대요. 네, 봐봐. 14부터 살펴볼게. 이 14라고 하는 걸 봤더니 이 14라고 하는 게요. 여기 끝에서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지. 왜? 똑같잖아. 그럼 같은 조각을 만들어질 수 없으니까 14가 이쪽에는 만들어질 수 없겠고 여기 어딘가 끝에 잘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는 20개짜리 조각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이 사이에 나머지 이 두 가지 조각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어. 어쨌든 이 끝쪽에는 14개짜리 조각이 만들어질 수 없고 이쪽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하나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본 다음에 이것을 그대로 한번 위에다가 넘겨볼게요. 우리가 일단 확실하게 알고 있는 이 S를 처리했을 때부터 봐볼 거야. S를 잘라주게 되면 한쪽에 14개짜리 조각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면 이쪽인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X라고 하는 걸 여기 끝에 처리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잘려야 돼요. 자, S라고 하는 걸 이렇게 자르려면 끝에 뭐가 있어야 되면 G가 있고 A가 있어야 돼. G, A가 있어야 되는 여기 C가 있지. 그러면 이렇게 잘리는 건 있을 수 없네. 여기에 14개짜리 조각을 만들려면 여기 잘라야 되는데 만족하지 않으니까 저게 아니야.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러면 여기겠구나 하고 보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지금 절단 부위가 여기에 있어요. 그럼 끝에 C가 있는지 확인. 14개짜리 조각을 만들기 위해서는 5개의 염기를 만들고 요렇게 자를 수 있어야 돼. 하면 C 있으니까 요거 가능하죠. 여기 S가 잘라주는 부위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요걸 그대로 인식 부위 적어주게 되면 G, A, G, C, T, C 요렇게 적어줄 수 있죠. 그럼 여기 14개짜리 조각 만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저쪽 반대쪽 끝에는요 20개짜리 조각을 만들 수 있어. 그럼 20개짜리 조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여기에 8개 염기가 있고 잘리는 부위가 있어줘야 돼. 자, 그러면 여기에 8개 부위 하나, 둘, 3개 하고요. 잘라주려면 요렇게 잘려야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도 똑같이 한번 적어줄게요. 얘를 가지고 써주면 G, A, G, C, T, C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자, 일단 S가 잘라주는 부위 체크할 수 있겠고요. 자, 다음은 요 B가 잘라주는 부위를 체크해보자. 자, B가 잘라주는 부위는요. 여기서부터 18개짜리 조각을 만든 다음에 B가 잘라줄 수 있어야 돼요. 얘가 인식하는 건 G, G, A, T, C, C 이렇게 되겠고요. 18개 조각이 만들어지려면 여기 지금 4개 있으니까 4개, 4개 해서 총 8 빼면 10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하고 여기 잘릴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여기다 그대로 한번 채워볼게요. 자, 채워보면 G, B 어딨어? B 여기 있다. G, A, T, C, C 그대로 넣어보자. 여기가 지금 G가 있고요. 잘라주는 부위는 여기가 이렇게 잘려야 여기에 총 18개짜리 조각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여기가 인식되어야.
그러면 G, G, A, T, C, C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겠고요. 이렇게 잘라볼게요. 여기가 B.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18개짜리 조각이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는 20개짜리 조각과 여기에는 총 24개짜리 조각이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써보자. 자, 우리가 이제 채워줘야 될 건 뭐냐면 나머지 것들을 찾아볼 거야. 나머지 거에서 우리 여기 있는 얘를 찾아볼게요. X를 사용했을 때를 어떻게 넣을까 봤더니 X에서 우리 주목할 건 요 14라고 하는 거에 주목 한번 해보자. 자, 얘가 지금 인식하는 부위는요. CTC, GAG라고 하는 걸 인식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여기서 인식할 수 있는 게 쭉 있는지 봤더니 얘는 두 부위를 자를 수 있어야 되고요. 총 요렇게 14, 20, 42라고 하는 조각을 만들어내야 돼. 일단 여기에서 14짜리 조각은 만들 수 없어요. 그럼 이쪽에 있는지 하고 봤더니 여기에서 C, T, C 하고 G, A, G 하면 요거 인식할 수 있지. 그리고 C와 T를 이렇게 잘라주게 되면 겹친다 해서 여기가 X로 잘라줬을 때 이렇게 적어볼게요. 하면 여기에 14개짜리 조각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자를 수 있는 조각이 있는지 봤더니 여기서 다음에 20개짜리 조각이 여기 나올 수도 있고 이쪽에 나올 수도 있죠. 이쪽에 나올 수 있는지 일단 여기 주어진 게 많기 때문에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여기 20개짜리 조각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5개 하고 3개 남기고 절단 부위가 있을 수 있어야 되지. 그럼 여기에서 지금 X가 인식하는 부위가 있는지를 봤더니 여기에 딱 GAG가 바로 보이죠. 아, 그렇다면 여기에 C, T, C 요렇게 들어가고요. C와 T 요렇게 잘라서 요렇게 해주면 X가 요렇게 인식했을 때 여기에 20개짜리 조각을 만들 수 있겠다. 요렇게 찾을 수 있겠네요. 지금 X가 자르는 부위도 찾았습니다. 이제 남은 거 하나는 K가 자르는 부위, 한 부위가 여기 존재해야 되죠. 일단 주어져 있는 염기 서열을 보고 K가 자를 수 있는 부위가 있는지를 찾아볼게. 여기는 GG, TACC를 만족해야 돼. 그럼 GG, TACC, GGCC인데 AT죠. 안 되고 GGCC 만족하는 게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찾지 않은 여기에 이 K라고 하는 게 인식하는 염기 서열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 찾을 수 있겠죠. 여기에 갔을 때 비어있는 거 GG, TACC 있으니까 그대로 4개를 집어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CC 잘라주고 여기에서는 GG 이렇게 잘라주면 되겠네요. K가 인식하는 부위. 자, 그러면 여기 염기의 개수를 찾아보게 되면 염기의 개수 여기 세보면 몇 개? 32개가 나오고요. 그럼 나머지 총 염기가 76개이기 때문에 여기는 44개입니다. 라고 하는 거 찾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우리가 표를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기 볼게요. 기억. 가의 3-말단의 염기는 타임인이다. 가에서 3-말단의 염기는 아데닌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 니은. 2에서 염기의 개수가 32개인 DNA 조각이 이쪽에 만들어집니다. 맞고요. 다음 디귿. 5에서 생성된 DNA 조각 중 염기의 개수가 18개인 조각에서 18개인 조각이라고 하면 여기 만들어진 지금 이 조각이죠. 여기 조각을 찾으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아데닌의 개수가 3개이다 라고 했어. 자, 일단 이 위에 있는 염기 서열에서 아데닌 하나, 2개 찾았고요. 아래쪽에 있는 염기 서열에서는 지금 위에 타이민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아데닌 하나 있겠죠. 하나, 둘, 3개 있네요. 그래서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니은 디귿 5번 되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 제한 요소 문제까지 다 한번 살펴봤는데요. 좀 쉬운 문제들도 있었지만 좀 까다로운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놓친 부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어찌됐건 여기까지 끝까지 문제 풀어낸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그럼 정말 수고 많았고요. 오늘은 푹 쉬는 행복한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